이 차는 투쓰리 카고고요. 엑시언트입니다. 제가 그 현대차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뭐 여하튼 현대차고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몇 개월 됐죠 이게? 이제 한 달 한 40일 정도 됐어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한 달. 지금 현재 총 키로수가 700km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차가 나오자마자 저한테 한 200km대 오셨나요? 700km. 700km. 지금 1700. 1700. 네. 1800이고요. 네. 그 700km대 와서 오일을 교환하셨고, 솔직히 제가 기초 정비한 사람이지만은 이거를 하시는 분, 이게 솔직히 긴가민가 했죠, 솔직히. 그쵸. 영상에서도 이게 그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좀 긴가민가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딱 그 좋아요. 진짜 느껴요. 진짜 그게 확실하게 뭐라 그럴까? 내가 추운 데 있다 보니까 진짜 추운 지방에서 강원도에서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네. 예. 강원도 차니까. 근데 너무 이 엔진 미션 이렇게 하고 엔진하고 아침에 출발할 때 그때 확실히 차이가 진짜 커요. 부드럽죠.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딱 아침에 시동 걸고 나갔을 때 엔진 불어 걸린 것처럼 차가 안 가요. 평지인데.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은 대우가 오일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야, 미션하고 대우가 똑같은 기아 오일인데 미션 오일은 비싸고 대우 오일은 싸. 예, 맞아요. 그건 대우 오일 전용이라고 그걸 넣어. 근데 미션 오일 전용을 대우에 넣는다고 해서 대우가 망가질까요? 안 망가져요. 왜? 똑같은 기아 오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구분이 나느냐? 가격 때문에 그래요. 2만원짜리를 어떻게 넣어요? 대우에다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맨날 5천원짜리 6천원짜리 넣다가 2만원짜리 대우에 넣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넣을 수 있겠어요?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게 고정적으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럼 단지 그 네, 차이.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가격 차이.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히 좀 2만원짜리 넣으면 좋죠, 대우에. 넣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2만원짜리 넣어보시면은 미션 오일 전용이라고 써있는 걸 한번 넣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나죠. 대신 이제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션이나 대우 똑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이게 지금 옵션이 540마력인데 그 제이크가 빠져있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리타더하고 엔진 브록, 그 B 브록만 들어가 있지 셔터만 들어가 있지 그 제이크가 빠져있는 건데, 차주님께서 맨 처음에 전화 와서 저 고민을 상담을 많이 했어요. 차가 엔진 브록이 리타더가 안 들어. 왜? 원래 그런데. 센터까지 갔다 오셨죠? 저 예. 센터까지 갔어요. 센터까지 갔다 왔는데 결론은 걔네들 정상입니다. 걔네들 약하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오랜만에 주행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를 넣었다가 그 다음 후진 넣어요. 제 스타일은 그냥 다이렉트로 이거를 후진을 넣는 게 아니고 이거를 드라이브를 넣었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후진을 넣어요. 무슨 차이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기아 미션에 대한 특징이에요, 특징.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반인들은 이거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옛날 정말 그 한 90년대 차들을 끌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1단 기아 넣고 후진 기아 넣어야지 다이렉트로 후진 기아는 죽었다 깨어나 안 들어가요. 뭔 말인지는 대략 알겠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백기아예요. 처음 다 기아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만 거꾸로 생겼어. 얘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미션이 시동을 걸고 중립에 있으면 미션이 회전을 안 할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회전을 합니다. 오. 회전을 해요. 미션. 예, 안에서 움직인다고. 지네들이 돈다고. 빼글빼글빼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네가 돌아야 어느 정도 나는 오일이 순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말씀대로 붙어야만 미션이 돌아가면은 네. 그 전에 미션 오일 누가 뿌릴 거야?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자, 이걸 드라이브 놓고 충격을 약간 있죠? 네. 그 다음에 후진 넣으면 소리 충격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후진이나 전진은 그냥 전진은 전진기하니까 전진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도 살짝 약간 충격이 있는데 네. 이런 게 솔직히 이게 좀
프로그램을 좀 업데이트를 약간씩은 있어요. 약간은 있어요. 지금도 예. 제가 느끼는데 길다 길어. 투쓰리 길다. 이게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투쓰리는 그나마 좀 나아요. 이게 좀 그 완쓰리거나 이게 사발인데 긴 거 있잖아요. 전 진짜 그거는 못 몰겠더라고요. 진짜 코를 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야, 조수석에 안전벨트 안 맸다고 우네. 이런 건 좋아요. 이거는 안 타봐서. 네. 지금 제가 맸는데도 웃잖아요. 네, 지금 사라졌어요. 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도 핸들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차가 핸들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 묵직해야 돼요. 묵직해야 되고요. 이게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짐을 실었을 때도 이 무게예요.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빈차 때 생각하니까 네. 너무 뻣뻣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예요. 이게 전기 모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봐도 이거는 리타더를 4단까지 당겨야 돼요. 네, 지금 해보니까 4단까지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카니아는 이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1단까지 딱 내려가는데 이게 2, 3단까지도 내려가는데 기아가 얘는 안 내려가. 달릴 때는 그냥 막 떨고요. 네. 고속에서는 네. 당겨 놓으면 그냥 네. RPM을 꺾어지더라고요. 막 2,500, 막 2,000 이상 쫙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수동으로 당겨요. 4단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언덕이잖아요. 네. 이럴 때도 딱 S 모드 말고 파워 모드 놓으시면 훨씬 나아요. 빈차도. 이게 운행을 해보시면은 그냥 파워 모드 놓으시면은 편해요. 이렇게 지금도 RPM이 1500에서 변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네. 한 단씩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연비를 세이브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단수를 언덕에서 2단씩 건너뛰면은 RPM 폭이 커져요. 맞아요. RPM 폭이. 그렇기 때문에 빈차도 언덕에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딱 이렇게 변화나 10단, 11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부드럽게 그 에코 구간에서만 노는 거야. 이렇게 에코 구간에서만. 에코 구간에서 노는 거야. 에코 구간에서 무조건 녹색 구간에서 노는 게 최고 왕땡 진짜 편해요. 그게 진짜 편해요. 그게 연비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파워 모드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빈차 때도 파워 모드를 언덕이면 무조건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려가나 올라가나 할 때도 자기가 딱 그 구간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도 이제 파워 모드 꺼주고 부드럽게. 그러니까 정말 기아가 부드럽게 사색 변해요. 네. 이게 냉각 시에도 이게 되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일 가격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순정 오일 교환하셔도 오일 금액이 들어갑니다. 네. 서비스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제가 쓰는 오일 쓸 수가 있어요. 왜? 이제는 순정 오일 가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 싸진 않습니다. 이제 맞아요. 일반 오일도 오일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확실히 쿠션면이나 그전 거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정도면은 뭐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냥 뭐라고 말씀드리지? 이 정도면은 굳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입차하고 그래요? 수입차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저는 네. 안 해봐서 이 차를 처음 이제 새 차를 접해 보니까 느낌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지금 저는 안 타봤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죠. 저는 이것저것 다 타봤지만은 다른 차들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 수입차하고 비교를 해도 이게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진짜 크게 도우셔야 돼요. 이거는 잘못하면 코 골어요. 뒤에 적재함으로 네. 코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큰 차들은 좀 크게 도니까 회전 반경이 커요.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승용차도 끼지 마세요. 정말 회전 반경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큰 차는 일부러 크게 도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끼지 마세요. 그 사이에 끼면은 서로 피 보는 건데 그렇게 네. 뛰는 분들이 있어요. 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지금 볼보하고 똑같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오무기아 위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핸들이 이거를 순정오일 쓰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기 모터를 쓰시잖아요. 어느 정도 쓰시잖아요. 핸들이 날립니다. 빈차인데 겁나 가벼워요. 핸들이 날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 날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핸들이 좌우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핸들이 가벼워져요. 그만큼 핸들이 가벼워지는데 어느 순간 딱 되면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를 제가 악셀에다가 안 밟고 가는 거예요. 예, 내리막인데. 네. 근데 악셀에도 안 밟고 가는데 지금 60km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저항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차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차가 안 굴러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진짜 내리막에 악셀에다 페달 밟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연비는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최대한 안 밟아야 돼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됐든 악셀에다 페달이 됐든 둘 다 안 밟는 게 진짜 연비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안 밟아야 돼. 둘 다 브레이크 악셀에다 페달 둘 다 안 밟아야지. 그냥 관성으로만 가야지만 연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은 리타더 건 상태에서도 그 타이밍 봐서 7단 밑으로 잘 안 떨어지니까 학습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떨궈야 돼요. 떨궈야 된다.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지가 떨궈요. 이게 학습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빈차가 됐다면 이게 오토로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떨구면 돼요. 그럼 움직여. 그래갖고 리타더를 걸어놓고 떨구세요. 이게 리타더를 걸고 탕탕 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녹색 구간에서 RPM이 1000 딱 되잖아요. 7단에 1000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탁 쳐보세요. 부드럽게 내려가요. 얘가 지금 6단하고 7단하고 물고 안 놓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그 하이로 구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될 수 있으면 하이로우니까 될 수 있으면 잘 안 떨구려고 그래요, 지가. 근데 해보시면은 소리만 안 나면 돼요. 소리만. 얘도 로치가 1단밖에 없는 것 같은데? 로치 1단. 예. 로치 1단이에요, 저희. 일단 나중에 봐야겠지만은 로치 1단밖에 없네요, 이 차도. 이게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이 차가 이제 무서운 게 유턴할 때 톡 오는 거 적재함으로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왜 달라붙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차선 달라붙는 사람 있어요. 자기 차는 지키면 돼.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 환장하겠다니까. 그런 달라붙는 거 보면 나 돌아야 되는데 달라붙어 있어. 맞아요. 근데 깜빡 잊고 그걸 놓치면 그냥 문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 공장이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짐 실으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파워모드까지 가버려요. 언덕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보시면 ASR이 어디 갔지? TC가? 이거 ASR. 요거 이제 ASR 끄고 먼저 이제 로치가 들어가면 무조건 ASR TC는 꺼야 됩니다. 그래서 놓고 로치 1단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주행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주행하면서. 그러니까 저속이죠, 저속. 저속에서. 네, 저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세게 탄력 줄 필요도 없어요. 딱 이 상태에서 변속이 돼도 자기가 알아서 딱 올라가요. 스베르 없이. 지금도 섰죠? 이렇게 올라가요. 지가 스베르 없이. 타야 스베르 없이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잖아요. 스베르 없이 그냥 딱딱딱 하고 그냥 싹 하고 올라와 버리잖아요. 변속하고. 그러니까 언덕이니까는 당연히 차가 스베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방금 전에도 이제 변속을 해버리니까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베르 없이 딱 올라와 버리잖아요. 딱 변속되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ASR을 끄고 그 다음에 로치를 이거를 위로 이제 이걸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돼요. 그렇게 놓고 이제 요렇게 이제 저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언덕을 올라가려 그러면은 저속이란 말이에요. 고속이 아니고 그거를 막 80km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30,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쓸 때는 거의 속도가 저속이란 얘기는 20km 미만, 30km 미만일 때 쓰는 거지 이거를 100km일 때 쓰라는 그렇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네. ASR은 꼭
그러니까 로찌가 들어가면 이걸 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ASR이라는 게 틱틱틱틱이에요. 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동축이 이쪽이 돌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바퀴가 빠져서 돌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바퀴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으로 가죠. 동력이. 동력이. 그래서 나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ASR, 아. TC. 그게 주행 중에도 그게 돼야지만이 고속 주행을 하든 뭐가 됐든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밸런스를. ABS하고 같이 이제 그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잘못 알고 있는 게 ASR은 항상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왜 로찌를 넣을 때 ASR 이거를 끄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를 락을 건다고 그랬잖아요. 예. 브레이크 락이 걸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동력이 끊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동력이 끊긴다는 거예요. 힘의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힘의 손실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빠진 데서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찌를 넣은 상태에서 얘가 이제 작동되면요. 로찌를 돌리고 있는데 지가 틱틱거리니까는 더 힘을 못 써버리는 거예요. 힘이 감속이 되는 거예요. 감속이. 그러니까 빠지는 데서 내가 치고 나올 땐 얘는 무조건 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돌려야 되니까. 무조건 돌려야 되는데 얘가 간섭을 줘버리면 동력이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은 우리가 먹다가 흐름 끊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력이 끊겨버리면은 차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데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빠지는 데서나 이런 데서나.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핸들 모드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리타더를 교육할 때는 얘를 항상 이 단수를 넣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치면서 6단 밑으로 계속 리타더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저속일 때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만이 앞으로는 저속일 때도 리타더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교육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메이커사에서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디펄러스 락은요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면은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로찌 그냥 우리 옛날 말 그대로 옛날부터 그렇게 다 배웠으니까 그냥 로찌 앞뒤로 연결하는 거 대우 연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말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소비자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디퍼런스 락이나 뭐 이렇게 용어를 써서 얘기하면은 마운틴 뭐 미션 마운틴부터 해서 마운틴 부분이 뭐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쉽게 얘기를 풀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해하시기 편하죠. 이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것도 프로그램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미션이 우리가 이렇게 미션에 넣었을 때 드라이브 약간 튕긴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미니백이 좀 빨리 더 많이 밀어줘야 되는데 박자가 한 박 0.1초가 느리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이게. 또 후진은 괜찮아. 전진만 그래 또. 이렇게. 이거는 업데이트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 센터에서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건 아닐까 아니면 또 본사로 가서 서비스 센터 가서 본사로 가서 얘기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도 이거는 좀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업데이트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미니백이 세게 다 못 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쉽게 풀어서 해드리는 이유가 정말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게 여하튼 기초 정비를 하고 나니까 큰 돈을 쓰셨지만은 만족은 하시죠? 네, 그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 아깝죠.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아깝죠. 왜 그러냐면은 기초 정비를 이거를 함으로써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방이 된다고 느끼시는 거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게 예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하튼 제가 봤을 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운전하시고 감사합니다.